더 많은 나라들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통화 패권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예. 지금 외환 결제 시장에서 보면 위안화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3.5%로 치고 올라왔어요. 중국이 이미 히토류라든가 세계 주요 원자재, 니켈, 구리, 알루미늄 각종 원자재를 미국 기업들도 강요를 못 이겨서 위안화 결제를 해주다 보니까 안 되겠다. CBDC로 결제하는 기업들 아예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통화 패권 전쟁의 무기로서 쓰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이번 에이펙 행사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들 중에 하나이자 또 이번 전망서에서 부제처럼 담은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스테이블 코인과 함께 각국의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다들 초미의 관심사인데 네. 이 과정에서 우리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통화 스와프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했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진심인 이유가 무엇일까? 진심인 이유를 굳이 꼽자면 두 가지예요. 네.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유동성 장세인 거예요. 유동성 장세.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그 자체가 유동성 공급 장치인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매입해주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은 미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26년 11월 중간선거 전략으로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이 말 그대로 이걸 디베이스먼트 전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 디베이스먼트라는 단어가 한국어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림으로써 네. 나머지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유동성 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인 것이고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해 본다면 선거 전략으로서 네. 스테이블 코인 많이 발행해서 그만큼 미 국채를 매입해 주니까 매입해 주면 그만큼 국채 발행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그만큼 자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융통할 수가 있죠. 그렇죠. 3억 5천만 유권자들한테 초콜릿 사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런 관점이고요. 그다음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한중 간의 이 정상회담 후에 MOU를 6개 정도 체결했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인민은행과 우리 한국은행이 MOU를 체결한 것이 통화스왑이에요. 네. 근데 한중 통화스와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도 이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네. 한국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네. 라고 판단해야 될 텐데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 네. 지금 통화스와프를 몇 개 정도 체결했다고 혹시 생각하세요? 35개국과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네, 굉장히 많이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위기 상황 말고요. 네. 팬데믹 경제 위기나 뭐 글로벌 금융 위기나 이럴 때는 미국도 많은 국가들과 우리나라랑도 했으니까 일시적 제한적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줍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세계 주요국들이 외환 시장이 불안해지면 그 불안 요인이 미국으로도 가니까 네.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한시적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 주는 것인데 네. 지금처럼 상설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는 그런 나라 수는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주요 기축 통화국들과 완전 그 근방에 있는 최우선 동맹국들. 네. 그러니까 중국이 더 많은 나라들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중국이 외환 결제 시장에서 뛰어든 거예요? 그럼요. 기축 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영위하고자 통화 패권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외환 결제 시장에서 보면 100% 시장에서 지금 달러 결제 비중이 44%인데 예. 위안화 비중이 3.5%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비교해 보면 약 1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위안화가 0이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3.5%로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이 취하고 있는 움직임이 뭐냐면 지금 위안화 결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네. 많은 국가들과 통화 스와프를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네.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그 경제 제재 중에 하나가 스위프트망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했었죠. 네. 그걸 지켜보면서
중국이 어떤 대응을 했냐면 안 되겠다. 우리도 우리만의 결제망을 구축하자 하면서 CIPS를 구축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중국 결제망을 구축해요. 이런 식으로 통합 패권 전쟁을 나름 구축합니다. 예. 단적인 예로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국이 됐었던 네. 배경이 페트로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 미국인데 달러로 기름 수출입해라, 네. 결제해라 이런 요구했는데 이미 미국은 원유 수출국이 됐고 네. 지금은 중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 됐으니 이제 중동 산유국들한테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위안화로 결제해라. 다는 아니더라도 이만큼씩이라도 결제하라. 거기다가 이제 CBDC를 성공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1대1로 비즈니스라든가 뭐 희토류 수입 같은 거 하고 싶으면 위안화로 결제해라. 그러면 내가 수출해 줄게 예. 하면서 요구를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는 미국에서 제도권 안에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예. 크립토 윅 기간이 있었어요. 네. 그때 3법을 통과시키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안티 CBDC를 통과시킵니다. 그건 뭐예요? 이 안티 CBDC가 뭐냐면 CBDC를 제재하는 거예요. 예. 미국에서. 예. 왜 제재하냐면 미국에서도 이미 미국 기업들이 중국 CBDC로 결제를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비중은 아니었지만 중국이 이미 희토류라든가 세계 주요 원자재, 니켈, 구리, 알루미늄 각종 원자재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예. 미국 기업들도 그걸로 결제하고 위안화 결제 조금이라도 해줘라. 하니까 계속 그 강요를 못 이겨서 위안화 결제를 해주다 보니까 안 되겠다. CBDC로 결제하는 기업들 아예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통화 패권 전쟁의 무기로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셨던 질문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한 가지는 유동성 공급 장치고 예. 한중 간의 정상회담 후에 중국이 우리나라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는데 결국 중국은 통합패권 전쟁에서 한번 계속 발돋움을 더 하는 거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되겠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계속 달러의 패권을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죠. 네. 통합패권 전쟁의 결이 계속 부딪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이 한중 통화 수합 이면에도 어찌 보면 정말 거대한 힘의 어떤 뭐랄까요 변화 요인들이 다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체계 부재인 스테이블 코인과 이번에 한중 통화 수화프라든가 아니면 화폐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상 이걸 어떻게 저희가 링크드해서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 혁명인 것이지. 예. 비트코인은 굳이 따지면 예.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자산의 범주고 스테이블 코인은 마치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화폐군요. 화폐잖아요. 화폐 혁명이에요. 금이었다가 지폐로 바뀌고 지금은 지폐였다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뀌는 화폐 혁명이 전개되고 있는 거고 네. 그 화폐 혁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중국은 중국 우방국들과 다소 CBDC, 디지털 위안화라는 관점에서 지경학적인 패권 전쟁을 벌이는 거고 예. 또 미국은 그 지경학적 패권 전쟁에서 안 되겠다. 우리는 중국한테 내줄 수 없겠구나. 그 통합 패권 전쟁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반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저는 큰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저는 어쩌면 네. 종래에는 세계가 네. 물론 물리적으로는 쪼개지지 않지만 세계가 마치 둘로 쪼개지듯이 해서 중국은 중국 우방국들끼리 마치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를 좀 많이 하고 네. 또 미국은 미국 우방국들끼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좀 무역 결제, 외환 결제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교수님. 네. 이번 책에서도 2026년 우리가 어떻게 쳐다보면 좋을지 여러 맥락들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러다가 또 큰 전쟁 한번 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의견을 드리면 네. 2025년 하반기 26년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우후죽순 등장할 것이다. 예. 예를 들면 뭐 테슬라 코인, 구글 코인, 유튜브 코인
정말 많은 메타 코인, 예. 많은 종류의 코인들이 등장할 것이다. 예. 그리고 서로 경쟁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 결에서 이 경쟁에서 누가 독점적 지위를 가져갈까?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이 우죽순 등장하고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서로 경쟁하고 미 국채를 매입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또 달러 패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박수칠 일이에요. 네. 누가 돼도 좋다. 네. 그죠? 그런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 경쟁력의 차이 없이 우죽순 등장하다가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이 막강한 지위를 갖게 될 거라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네. 그 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은행들이 특히 IB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등장하면 결국 많은 기업들이 무역 결제나 외화 결제에서 은행을 패싱하는 일들이 있겠구나. 실제 은행 패싱하는 일이 지금 시작됐고요. 네. 스위프트망을 와해 통과하죠. 네. 그럼 안 되겠다 하면서 은행들이 이미 합작법인을 만들었고 이 합작법인을 통해서 은행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로 계획까지는 했습니다. 네. 근데 매년 11월, 지금 11월 달인데 11월에 BIS에서 네. GSIB를 선정하는데 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네. 이 은행들을 선정하는데 미국의 약 30개 은행들이 이 GSIB에 항상 들어갑니다. 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은행이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미국의 은행들이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 이 GSIB 미국 은행들이 예. 공동으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예. 상당한 경쟁력을 갖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랑 다르게 대출만 해주는 게 아니라 예. 이들은 투자해주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준을 소유하고 있고요. 예. 많은 기업들의 이미 투자자예요. 예. 혹은 많은 기업들의 소유주예요. 네.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은 경쟁력이 없어요. 네. 어차피 이 코인이나 이 코인이나 다 1달러 주면 바꿔주는 코인인 거예요. 예. 결국 1달러의 다른 모습일 뿐이다. 그렇죠. 예. 근데 은행들이 공동으로 발행하는 뱅크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네. 역시 1달러는 1코인이겠지만 네. 나머지 다른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은행 가서 대출할 때 우리 은행에서 카드 발급 받아서 월 30만 원 쓰면 금리 깎아줄게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 투자해 줄게요. 우리가 더 대출해 줄게요. 그러니까 나머지 스테이블 코인 외적인 다른 경쟁력이 있어서 네. 결국 은행들이 지금도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은행 중심의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는 일종의 춘추전국 시대와 같은 모습이 2026년 전개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림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야, 정말 2026년에도 정말 모든 분야에서 특히 가장 보수적일 것 같은 금융 분야에서도 커다란 변화들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그런 여러 변화들을 한 책에 묶어서 올해도 또 여전히 전망서를 내주셨는데 이 책의 한 문장 어느 걸로 꼽으십니까? 자, 8페이지. 경제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다. 이야. 첫 책을 쓸 때 썼던 문장인데 모든 책에 같은 문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야. 제 상징과 같은 예. 문장입니다. 이번 2026년에도 어찌 보면 경제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면 어떻게 보면 앞이 안 보이는 상황으로 헤쳐나가야 될 상황이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매년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한다라는 건 남다른 사명감도 필요하고 또 어떤 책임의식이 있어서야 가능할 텐데 참 옆에서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올해도 좋은 책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저희 또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출연 소감 하나 여쭤볼까요? 오늘 참 즐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경제포차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세상 모든 지식을 만나보는 그날까지 잡식인 박정호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